예, 저는 윤희석 의원님 말씀하신 발언이 그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. 귀족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웬만큼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. 산업 경쟁력을 지나친 파업이라든지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뭐 자녀 채용까지 막 보장해달라는 것은 그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의 진출로를 막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.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첫 번째는 귀족 노조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체시킨다는 거거든요. 노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좀 더 생각하셨다라면 특히나 대선 후보시라면 귀족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어떤 뭐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정도가 사실은 좀 합리적인 공약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청년을 또 연결시켰어요. 그러니까 귀족 노조가 없어져야만 청년들이 산다. 이거는 마치 그 청년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울타리가 돼줘야 될 그 노조와 현재 가지고 있는 노조의 불합리함을 매칭시켜서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해고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노동계랑은 조금 윤희숙 의원님이 교수 출신이시거든요. 학자 출신이라서 우리 노동 환경에 있는 분들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경험해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노동의 탄력성, 그 노동 환경의 노동 시장의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한 면이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기업 입장에서고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탄력성이 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대체 근로를 무조건 막 허용을 한다든지 52시간 노동제를 어느 수준까지 탄력화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전 다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산업별로 좀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화두를 던지시긴 하셨는데 업종별로 차등화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공약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건 좀 적시성이 좀 떨어진다.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직업 예를 들면 뭐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택배 물류 현장 이런 데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데서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 과거 2018년도랑 19년도에는 최저임금을 10% 이상씩만 올렸을 때거든요. 그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해요. 왜냐하면 힘든 일을 하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을 하든 그 임금의 격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경제 파국에 의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2.7, 2.9%, 1.5% 이렇게 굉장히 미미하게 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나 좀 적시성이 좀 떨어지고 또 더 기대되는 건 뭐냐면 그 산업별로 구분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못했냐. 외국에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못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역별이 있고 회사의 규모별이 있고 또 업종별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한 100개씩만 나누고 회사도 규모도 소기업, 중기업, 대기업 3개로 나누고 지역은 광역별로 16개로 나누면 최저임금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,800개가 나옵니다.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쪼갤 것이냐. 정말 단순하게 지역별로만 쪼갤 것이냐 업종별로만 쪼갤 것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기대도 좀 됩니다.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청년을 살리려면 노조를 죽여야 된다. 뭐 결국에는 그 노동 환경을 조금 기업 친화적, 경영 친화적으로 바꾸면 청년들에게 더 도움을 준다. 뭐 경제학적으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분들에 대한 표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청년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해고가 쉬워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다 해도 해고의 칼날이 당장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청년분들도 알기 때문에 아마 청년을 위한 그런 공약인 것처럼 얘기를 해도 청년분들은 그렇게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제조업에 대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단순 노동
이란 표현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의 수가 많이 필요 없어질 거란 말이죠. 이분들을 그냥 해고시켜줄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든 자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.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를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고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먹거리를 더 많이 얻어야겠다라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그거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님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보면서 대선 후보가 그래도 조금 선출직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좀 더 필터링 되고 다듬어지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짧게 윤석열 총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취지는 알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으로 인해서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나 지속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52시간인데 물론 모든 정책에 양과 음이 있듯이 효과가 100% 있는 건 아니에요. 부작용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52시간 제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실패한 정책으로 단정을 지면 52시간을 통해서 이제 수혜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정치인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다양하게 살피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